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당 대신 회군을 선택하면서 민주당 내 친문 반발 기류에도 약간의 균열이 생겼는데요.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임 전 실장이 떠난 자리죠.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공천을 받으시고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재고를 요청해달라 이러면서 약간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전 실장 뭐 논란 끝에 정리가 된 지역구인데 지금 각오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지역에서 임종석 실장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예, 이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뛰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략 공천이 되면서 또 그 후보님들과 함께했던 또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아픔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네, 만큼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이 중성동갑 지역이 한강벨트의 중심 지역으로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죽을림을 정말 다해서라도 네, 꼭 승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에게 며칠 전에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혹시 답이 왔는지 궁금한데요. 연락 받으신 게 있으세요? 저도 좀 그런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좌절 이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해서 네, 좀 많이 힘드실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 지역이 워낙 어려운 지역이라 임 실장님의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님의 경우에도 지금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그런 네, 만큼 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의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본인의 정치적인 또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임 실장님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예우 차원에서 네. 우리 지역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는데요. 네. 사실 미리 상의드리거나 이럴 겨를이 없이 이제 예. 제 순수한 마음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이후에 사실 지금 이제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또 주위의 분들 말씀으로는 조금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음. 이 어떤 형태든지 중성동갑 선거와 또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를 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자만 남기신 거고 아직 두 분이 뭐 통화를 하셨다거나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신 거는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직접 예. 전화로 소통은 못했고요. 네. 문자만 주고받은 그런 음.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훌륭하지만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는 전현희 위원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보다는 전현희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했을까요? 먼저 이 지역이 죄송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이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면서 전략적으로 배치한 후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인 윤희숙 전 예. 의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임종석 실장께서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 중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네. 이 386 운동권 청산 이 부분을 이번 총선에 그런 기치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이 이 중성동갑 지역인데 네. 이 절을 전략 공천을 함으로써 그러한 국민의힘의 중요한 전략이 그 축이 무너진 그런 계기가 됐고 네. 또 하나는 이 윤희숙 의원과 이제 제가 좀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지 네, 않습니까?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이 아버님의 네. 그 세종 그 지역에 그
농지법 위반 이런 네. 사실이 이제 권익위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그 문제로 인해서 윤희숙 의원이 당시에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원직 사퇴와 그의 이유가 됐던 그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 당시 이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있었다는 그런 점이 당에서 전략적인 그런 고려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제 상대 후보가 경제 전문가를 자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이었고 경제 지표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좋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낮아지고 지금은 민생이 매우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또 국민고충 민원 해결을 하고 민생을 챙겼던 전문가로서 그런 이미지 가지고 또 윤희숙 후보와 좀 각이 서지 않느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당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전략적으로 당이 결정한 배경이 술술 나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 위원장님을 놓고 어느 지역에 보낼지 여론조사가 꽤 많이 돌았던 걸로 아는데요. 뭐 나경원 전 의원과의 뭐 맞상대로도 거론이 된 적이 있으셨고 혹시 중성동갑으로 가면서 당이랑 좀 논의되신 게 있었을까요? 발표되기 전에. 제가 네. 감기가 있어가지고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제 이번 총선에서 종로에서 정권 심판의 기치를 내걸고 또 저를 국민권익위원장 때 탄압했던 예. 감사원에 있는 종로에서 그런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 당은 종로보다는 제가 다른 전략적인 쓰임이 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으로 전략 공천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와 시그널을 예. 시그널을 예, 네.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고심 끝에 당의 이 모든 결정을 수용하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겠다. 선당 후사의 자세로 모든 것을 예. 당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이 어떤 형태로 저를 전략적으로 쓸지는 모두 당에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 따르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당은 이런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판단을 할 때에 네. 저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그걸 협의를 하거나 의논을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당이 최종적으로 그런 중성동갑에 제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네. 판단을 하고 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선당 후사와 또 당의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오늘 사실 출마 선언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역에서 오늘 예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 일정이?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에서 네. 중성동갑에 이제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거기에 중성동갑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승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일단 중성동갑 문제는 임 전 실장의 어떤 수용으로 정리가 되는 모습인데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공천 과정에서 약간은 식의 잡음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천 논란이 한번 또 불거졌는데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입니다. 뭐 이번에 아마 이름을 많이들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 그 배우자실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김혜경 사천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아내와 권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권 전 비서관에 대해서? 네, 그분은 민주당의 오래된 여성 당직자이십니다. 제가 2008년에 국회 비례대표로서 이제 민주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도 당직자로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좀 원칙적으로 이런 총선이 있을 때 당직자 출신을 남녀 이렇게 이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국회의원 못지않게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동지이고 또 실제로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매우 많으시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당직자 출신들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의정활동도 매우 훌륭하고 그중에서 권향엽 그분은 당직자 중에서도 여성 당직자로서 굉장히 유능하고 우리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선후배들 사이에 굉장히 존경과 신망이 높은 그런 분이고요. 네. 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여러 이런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국회의원 후보로서 손색이 없고 아주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진 분이고요. 네. 대선 때 이제 아마 그런 당직자 출신으로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가운데에 아마 김혜경 여사 쪽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전에 뭔가 굉장히 친분이 있거나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예. 전통 당직자 출신으로 아주 많은 경력을 쌓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공천은 지난번에도 그 지역에 출마를 해서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그렇죠. 총선에서. 서동용 네. 그 현직 의원인데 그분과 지난번 4년 전에는 경선에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력을 다 무시하고 단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선에서 잠깐 거기에 일을 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직접 아는 분이라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보니까 권 전 비서관도 본인이 난 좀 그럼 당당하게 공천 받겠다 하면서 그 경선을 요청을 했고 어제 민주당에서도 긴급 최고위 열어서 결과적으로 번복을 했더라고요. 경선으로 가겠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문제없는 공천이라고 했으면 전략 공천을 유지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좀 당에서 경선으로 바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 원래 그대로 전략 공천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요. 네. 권양엽 후보께서 본인이 그런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본인이 양보를 해서 경선으로 가겠다 그런 네. 의사 표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존중을 해서 그래도 안 돼 하고 강제적으로 전략으로 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그 탈당을 예고한 의원이 한 분 계신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오늘 거취 밝히겠다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 전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던 만큼 아마 탈당하실 것 같은데 뭐 홍영표 의원의 이런 탈당 선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랑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요. 예. 또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과정과 결정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정말 위로의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공천은 물론 이제 반발하는 분들도 많고 인정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굉장히 그 전부터 오래 정해진 그런 기준과 그 절차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천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고 또 본인이 좀 탈락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절차에 승복하고 또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하는 것이 당연한 당인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탈을 하시면서 그 모든 책임을 당에 묻고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네. 좀 부적절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홍영표 의원까지 결단을 내리게 되면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당을 떠난 의원들이 5명이 되는데 각각 행보도 많이 달라요. 뭐 새로운 미래로 간 분들도 있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중진 의원들도 2분이나 계시고요. 이게 공천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오늘 특히 좀 주요 지역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이탈이 더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좀 어떻게
잡음이 좀 줄어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시끄러울 것 같으세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하고 있고요. 예. 개혁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천을 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당원들의 그 의사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와 전략공천심사위원회 두 개의 축으로 많은 분들이 기존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일종의 점수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이 공천을 하는 것이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은 공천하고 이 사람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공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그걸 좀 더 이제 좀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차후에 또 다른 기회를 모색 당내에서 하는 것이 네. 그게 올바른 당인의 모습이다 생각하고요. 그런 탈락되는 입장에서 더구나 이제 다른 선택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당과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 그 책임과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당의 이번에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역들에 대한 이런 좀 불가피한 그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느 때나 그런 선거 때는 있는 일이고 그는 좀 지나면은 잠잠해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의 이런 개혁 공천 또 새로운 인재가 많이 지금 이제 투입이 됐고요. 또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경선을 통해서 많이 예.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혁성을 판단하고 또 많은 지지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도 언론이 너무 이제 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점만 좀 부각시킨다 이런 뭐 토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명행사라는 게 뭐 한두 명 가지고 붙여지는 그런 이름은 아닐 텐데요. 워낙 비명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도 사실 그 안에서 그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은 상당수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당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비명행사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좀 역시나 뭐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언론이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제가 전략 공천을 받으니까 예. 일부 언론들이 친명 전현희가 전략 공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기관장을 했고 대표적인 친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체제 하에서는 이제 당원으로서 저는 또 친명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말의 요점은 뭐냐면 민주당에는 친문 친명은 없다. 그는 그냥 일종의 프레임이고 지금은 친민주당이다.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뭐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이번 공천 결과를 보면은 친명 친문으로 나누기에는 그 공천 결과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천한 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아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그동안 지칭됐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공천이 되셨고요. 예. 또 친명 또 찐명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예 경선도 못하고 공천에 탈락한 분들도 매우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결과물이지 친문이기 때문에 탈락하고 친명이기 때문에 공천받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보도보다는 좀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예. 부합하는 그런 보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뭐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 지역구가 발표되는 것 같아서 그 결과를 보고 아마 또 해석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 말씀드린 게 네. 민주당이 그 경선에 개입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한 경선이거든요. 네.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람이 후보에 맞다 아니다 이 판단을 하는 거라 예. 그리고 그럼 그게 탈락하면은 내가
친문이라 아니면 비명이라 탈락했다.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부를 또 한번 해주셨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한테 1대1 TV 토론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은 매일매일 기회가 되면은 토론하자고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야 대표 간의 토론도 좀 그 보고 싶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대통령이랑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피하기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본인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잖아요. 네. 본인이 아마 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처음에는 개항을에 뭐 출마를 뭐 한다 아니면 뭐 종로 출마를 고려한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본인이 스스로 사실은 그 대표가 총선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의 인지도나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의 험지에 출마를 해서 그런 이제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야 할 분이 예. 본인은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고 뒤에 후방에서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에만 대해서만 일종의 정말 그 표적 그런 비판만 쏟아내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상 지금 한창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그 총선의 후보로 나가면서 민주당의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뭐 한가하게 이렇게 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것은 네. 그러면 본인이 총선에 출마를 하시고 그런 제의를 하는 게 그게 선호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민주당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 3년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 파탄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번 남은 3년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이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정말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 목적을 안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승리를 매진하고 있는데 네. 그게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런 총선 전략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토론을 제의를 하시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의미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각자 자신들의 총선 전략에 따른 그런 행동들을 하시고 발언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정권 심판 여론이 조금은 잦아든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이신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게 좀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 아마 정권 심판을 다시 꺼내들면 좀 먹힐 것 같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예. 민주당만이 아니라요. 이게 시장이나 거리에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이었는데 예. 그렇게 자긍심이 있었는데 눈 떠보니 이거는 후진국이 됐다. 이런 자조시킨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많은 경제 지표가 이 그 성장 이런 지표가 낮아지고 예. 지금 어쨌든 경제 위기 또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 이런 것은 많은 국민들이 실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책 기조와 이 민생 파탄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표현을 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 되는 거고요. 이번 총선은 그런 정권에 대한 그런 중간 평가 그리고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을 위한 그런 네. 정책을 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선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얘기 나눴고요. 오늘 출마 선언하시고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